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2024년 8월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내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 미국의 실업률이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평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국채 매입 축소 발표까지 대외적인 변수들이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를 보더라도 과거부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금융주, 증권주, 보험주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대외적인 리스크가 많아지더라도 투자하고 계신 기업이나 앞으로 투자를 계획 중인 상품들에 대해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면 큰 하락이 나오더라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주 친화적인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키움증권에 대해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키움증권의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시가총액은 3조 원이고 코스피 1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 주가는 14만 6,400원이고 최저 주가는 7만 5,300원입니다. 최고 주가 대비 19%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 최저 주가 대비 57%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낮은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고 낮은 신용이자와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로 최근 미국 증시로 이동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며 실적 증가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대금 3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입니다. 이를 대변하듯 2024년 7월에도 25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보이며 2위를 기록한 삼성증권의 20조 5천억 원을 가뿐하게 넘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의 배당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2023년 10월 공정공시를 통해 향후 중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주주환원율 30% 이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고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주환원의 방법으로는 현금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으로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도 공정공시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자사주 소각 시행으로 보통주 약 210만 주를 2026년까지 매년 3분의 1씩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현금 배당 881억 원과 자사주 700억 원을 취득하며 별도 당기순이익의 46.7%를 주주환원에 사용한 바 있듯이 주주환원 정책을 잘 이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키움증권의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키움증권의 배당금 내역을 보면 평균적으로 현금 배당 성향이 20%도 되지 않으며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더라도 평균 3% 초반의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 접근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에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2024년 3월에 추가적인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였다고 생각됩니다. 2024년 키움증권의 배당금은 4,8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 대비 4%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으로 과거보다는 매력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규모가 큰 증권사들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의 과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키움증권의 실적을 보면 2020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 및 계열사들의 고른 실적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증가했고 시장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 다룬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도 모두 2021년에는 큰 폭으로 실적 증가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2021년의 실적을 넘어설 수 있느냐를 지켜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의 실적을 보면 2021년 대비 매출액은 50% 이상 증가했으나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40% 이상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고 금리 인상 등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해 실적이 크게 변동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실적은 2022년 대비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3%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풍재지 사태 관련 미수금 비용과 부동산 PF 및 해외 부동산 관련 충당금 비용 등 도합 5천억 원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 원인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은 키움증권의 실적 전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실적 전망을 보면 다시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세부적인 실적을 보면 1분기 3,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2023년 4분기 2,770억 원 적자에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금융 수수료가 증가하였고 리테일 부문에서 국내 및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모두 증가한 영향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평균 시장 거래 대금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많이 비싼 해외 주식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확인됩니다. 24년 2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키움증권의 전통적인 강점인 브로커리지 수익뿐만 아니라 운용, IB 등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실적 증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자회사인 저축은행 부문에서도 실적 증가를 보였고 캐피탈, F&I, 자산운용, 에쿼티도 실적 증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키움증권은 국내 주식 부문 30%대 점유율을 회복하였고 해외 주식 점유율은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2분기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이익률은 20%를 보이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도 긍정적인 실적을 전망하는 의견이 많은데 부동산 PF 부문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고 높은 브로커리지 점유율과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장의 선순위 부동산 PF를 확대하는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2024년과 비슷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2026년에도 2024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에 발표된 컨센서스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평균 목표 주가는 16만 2,500원입니다. 현재 주가 대비 37%의 상승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들어와 눈에 띄게 향상된 이익 체력을 보이고 있고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자사주 매입이 시행될 경우 수급이 개선되며 주가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리테일 실적을 기반으로 IB 부문 성장이 더해지며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2021년 6월 4,4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발행자가 상환을 요청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를 의미하는데 상환전환 우선주의 배당률이 높아서 조달 비용이 높고 자기자본 대비 10% 수준을 발행했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이 되어도 오버행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보통주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배당률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조달 비용 상승으로 실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잠시나마 증시를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 양쪽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본인만의 기준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키움증권에 대한 분석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